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일반적이지 않은 외벽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꺾여 들어간 부분에 표현 방법을 문의 주셔서 벽 단면 프로파일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벽 단면 프로파일이 어떤 메뉴인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3D 작업창에 작업한 작업물이 있는데 이 작업물의 이제 좌측에 있는 벽을 제거하고 정면의 단면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에 있는 벽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면에 있는 단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직사각형 형태의 단면이 아닌 인위적인 형태로 이렇게 사선과 그리고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면의 형태를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벽 단면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이 벽 단면 프로파일의 작업 순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처럼 대략적인 이렇게 벽체로 평면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정면에 보이는 벽체 3개의 단면 프로파일을 변경을 해서 사진과 같은 형태의 외벽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앞에 정면에 보이는 벽체 중에 첫 번째 벽체를 우클릭하셔서 여기 형태 변경에 벽 단면 프로파일 추가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 위에 벽체 이제 단면 프로파일이 보여지시게 되는데 우선은 배치를 해주시고 우클릭 하셔가지고 명령어를 빠져나오신 다음에 저는 가이드라인을 그려놓고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벽체의 형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벽체 프로파일 수정하는 명령어는 빠져나오시고 이 상태에서 제가 간격 띄우기와 그리고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이 외벽 단면의 프로파일을 조금 가이드라인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간격 띄우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부터 저는 785 뒷부분은 100을 이렇게 간격 띄우기를 해주시고 이제 폴리라인으로 그 형태가 남겨질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형태에 따라서 이제 벽체의 단면 프로파일도 같이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벽체가 지금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선택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클릭하셔서 프로필 추가 연속을 눌러서 다시 수정 상태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려놓은 가이드라인의 선을 따라서 형태를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려놓은 가이드라인의 선을 따라서 이렇게 프로파일을 다 정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3D 형태에서 작업창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얼추 모양이 적용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벽체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2개의 벽체도 같이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벽체도 우클릭을 하셔서 형태 변경에 벽 단면 프로파일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똑같이 위에다가 박스를 중첩해서 배치시켜 주신 다음에 범위를 그대로 기존의 프로파일의 범위를 따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생성이 되실 거고 마지막 벽체 이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우클릭 해주시고 형태 변경에 벽 단면 프로파일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기존에 있는 프로파일에 중첩제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영역을 이렇게 찍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총 3개의 벽체에 지금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선이 이렇게 적용이 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커튼홀로 여기 앞부분에 이제 유리창을 배치를 해주시고 이 옆부분에 이제 두께를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측면 벽체에 이렇게 두께값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벽을 선택해서 두께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 정면의 벽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진 속에 벽체처럼 두께 적용이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단 드래프팅 메뉴에 밀고 당기기 기능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드래프팅 메뉴에 밀고 당기기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정면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측면 벽을 바깥쪽으로 두께감을 주도록 할게요. 저는 값을 한 300 정도로 입력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좌측에 있는 벽도 선택을 해주시고 바깥쪽으로 한 300 정도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면이 지금 보여지시는 사진과 얼추 비슷한 형태가 되셨는데, 지금 측면의 벽체를 밀고 당기기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당기다 보니까 측면 벽체가 이렇게 이제 두꺼워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벽체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벽체 두께를 지정하셔서 이렇게 면을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측면 벽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밀고 당기기 기능 때문에 좀 이상한 형태로 보여지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기존 벽체에서 두께 조절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형태는 감안하시고 이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면 두 벽체에 창문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D 작업창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 여기서 상단 빌딩 메뉴의 커튼홀에서 구석창을 이용해서 두 창문이 연결되어 있게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석창을 선택을 해주시고 두 벽체가 만나는 부분에 벽체의 바깥선을 클릭을 하시고 보시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 위에 이렇게 벽체의 레이아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레이아웃을 우선 빈 곳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고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창문이 그려질 영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우스가 변경이 되실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벽 단면 프로파일 생성으로 생성했던 그 선들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벽면 뷰를 끌어와서 벽면 뷰를 대고 위에다가 영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수정 상태인 거는 우클릭하셔서 빠져나오시고 두 벽체에 우선 벽면 뷰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상단 문서화 메뉴에서 벽면 뷰의 하위 메뉴를 눌러보시면 단일 벽면 뷰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단일 벽면 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벽체의 이 바깥 선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보는 영역은 알아서 그냥 임의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첫 번째 벽에 이제 벽면 뷰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벽을 선택을 해주시고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우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신 다음에 두 벽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해서 붙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동으로 벽체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제 커튼홀을 수정할 수 있는 레이아웃과 이제 사이즈가 동일하게 되실 텐데, 이제 커튼홀을 수정하는 이 레이아웃을 위에다가 포개서 이 사각형 영역을 지정해서 창문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커튼홀을 한번 레이아웃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상단 빌딩 메뉴에서 커튼홀의 하위 메뉴를 눌러서 구석창을 눌러주시고 벽체가 만나는 부분에 벽체의 바깥선을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레이아웃이 나타나게 되는데, 벽면 뷰 위에 그대로 이렇게 포개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유지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창문으로 넣을 부분에 이 사각형 영역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각형 영역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창문이 생성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프레임의 개수하고 이런 몇 가지를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리구조 설정으로 들어오셔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수평 유리수가 2개, 그리고 수직 유리수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앞쪽에 있는 좌측에 있는 벽체에 먼저 구성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여기서 6개로 지정을 해주시고 수직 유리수는 2개로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우선 변경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이 프레임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런 데에서 다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임의 두께를 30에 70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질도 조금 어두운 계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멀리 연의 재질을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레임의 재질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실 거예요. 확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바로 이제 여기 두 번째 영역에 이제 커튼월 설정할 수 있는 커튼월 창이 바로 이어서 나타나실 텐데, 여기 유리 구조 설정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이쪽은 더 짧은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로 해볼게요. 수평 유리수 2개, 수직 유리수 2개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3D 창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멀리어는 색깔을 안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색상은 지금 회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수정하실 때에는 우클릭하셔서 속성창 열어주시고 여기 유리구조 설정에서 다시 한번 구석 기둥을 색상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프레임에, 이 가운데 지나가는 프레임의 이제 높이를 변경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다시 2D 창으로 돌아오셔서 커튼월을 우클릭하시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 레이아웃 편집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레이아웃 편집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커튼월의 레이아웃이 나타나게 되면은 가운데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동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높이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치수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의 치수를 한 1800으로 해볼게요. 1800으로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커튼월도 선택을 해주시고 이동으로 아랫부분의 치수를 선택을 해주시고 1800을 입력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한번 3D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 설정하고 그냥 지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실 거예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벽체 밀고 당기기 기능을 이용한 부분은 2D 작업창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델링 작업을 주로 하실 때 사용을 하시고, 도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밀고 당기기를 이용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지만 벽 단면 프로파일과 그리고 밀고 당기기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로 벽체를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똑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 기능을 알아두시고 본인의 프로젝트에 맞게 응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